쉬엄쉬엄 한국사 기출지문. 선사 및 고대사. 1.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이다. 2.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3.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간접대기나 눌러대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4. 주먹도끼, 자르개, 글개, 일개 등은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5.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인들의 예술 활동을 알려준다. 6.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백두산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이 발견되었다. 7.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토기, 이른 윗무늬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8. 명도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는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9.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 등장하고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10.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별을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11. 붓이 출토된 창원 다오리 유적은 철기 시대 유적지이다. 12.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이 중국의 요가 제위하던 시기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13.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춘추전국 시대에 편찬된 관자이다. 14. 삼국사기는 고조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15.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16. 조선시대 역사서 표지음주동국사략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17.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등의 분포지역을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18. 부여는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19. 마가, 우가, 저가 등의 관직을 둔 나라는 부여이다. 20. 부여는 대군왕은 없고 대대로 음락의 장수가 있었으며 행정구역으로 사출도가 존재하였고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21.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부여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2. 고구려에서는 금, 은의 폐물로서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23. 동해는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으며 특산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다. 24. 동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25.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뼈만 추려서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26. 옥저는 소금과 어물 등을 고구려의 공물로 바쳤다. 27. 사만 중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 소국 중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끌었다. 28. 변화는 철이 풍부하여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중국이나 외에 수출하였다. 29. 사만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30. 삼국시대에는 소를 이용하여 기피가리를 하였다. 31. 고구려는 유리왕 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32. 고구려의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다. 33.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 을파소가 시행하였다. 34. 고구려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35.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 때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36. 광개토왕 때 고구려는 후영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37.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38.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남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39. 고구려 영양왕 때 온다른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출정하였다. 40. 백제 계로왕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41. 백제는 정사함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였다. 42. 백제는 고유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한군영과 대립하였으며 중앙에 육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43. 백제 무령왕 제위 시기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44.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백제의 무왕이다. 45. 신라 내물 마립가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지원으로 왜군을 격파하였다. 46. 신라는 눌지 마립간 때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었다. 47. 신라 지증왕은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48. 신라 버풍왕은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 등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49. 신라는 6세기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50. 신라는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51.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52.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이다. 53. 진흥왕의 순수비가 건립된 위치는 서울 북한산, 경상남도 창녕, 함경남도 함주, 함경남도 이원 총 4곳이다. 54. 신라 진흥왕 제위 당시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한 인물은 이사부이다. 55. 금관가야는 해상 교역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56. 금관가야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57. 대가야는 5세기 후반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58.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으며 문화유산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있다. 59. 김춘추가 왕위에 있을 때 갈문왕 제도가 폐지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60. 백제는 16품의 관제를 시행하고 품기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였다. 61. 신라 신문왕은 보덕국에서 일어난 고구려 유민의 반란을 진압하고 보덕국을 없앴다. 62. 신라 경덕왕은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하였다. 63. 백제를 지원하였던 일본의 수군이 백강 입구에서 단군에게 패하자 백제왕풍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64. 신라 문무왕은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투항하자 고구려왕에 봉했다. 65. 신문왕 때 설치된 국학은 15세부터 30세까지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학업 기한은 일반적으로 9년이었다. 66. 진성여왕 제위 시기에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 경주 외곽까지 위협하였다. 67. 통일신라는 지방 세력을 통제, 감시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주에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68.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69. 대조영은 당의 군대를 천물령에서 물리치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70. 발해는 처음에는 국호를 진국이라 했으나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하였다. 71. 발해 문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였으며 수도를 중경현 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72. 발해는 일본에 보낸 문서에 고려국왕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73. 발해 문왕 제위 기간에 통일신라에서는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74.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천손이라 표현하였다. 75.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에 기록한 남북국사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76. 발해는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77.
발에는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조건을 두었다. 78.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79. 발해는 감찰기관으로 중정대가 있다. 80. 발해는 기후가 좋지 않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은 콩, 보리, 조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 중심이었다. 81.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으며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기도 했다. 82. 민정문서는 호를 9등급으로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성별도 구별하였다. 83. 민정문서는 소나 말의 개체 수는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의 수량도 기록하였다. 84. 통일신라 시대에는 산둥 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과 신라소가 있었다. 85. 장보고는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86. 발해의 주요 특산물로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환도의 오얏 등이 있다. 87. 육두품은 관등 승진에서 중위 제도를 적용받았다. 88. 최치원, 최언희, 최승우는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하였다. 89. 원효는 대중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주장하였다. 90. 고구려의 승려 보덕은 도교에 밀려 불교가 쇠퇴함을 개탄하였고 후에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91. 연개소문은 숙달 등 8명의 도사를 맞아들이고 도교를 육성하였다. 92. 원효는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등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93. 신라 승려 자장은 대국통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94. 의상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궤도를 지었다. 95. 의상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96.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 귀족의 한문학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97.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98.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며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하였다. 99.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유행했는데 이른 시기의 것들은 단순한 돌무지였지만 점차 기단을 만들고 피라미드 형태로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렸다. 100. 돌무지 덧놀 무덤은 구조상 널방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다. 101. 장군총은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102. 천마총은 돌무지 덧놀 무덤으로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발견되었다. 103.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육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104. 정효공주의 무덤에서는 인물 벽화와 함께 죽은 자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묘지가 나왔다. 105. 발해의 수도 상경은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 조방을 나누었다. 106.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 사찰이다. 107.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108. 궁에는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109. 후백제의 견훤은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110. 견훤은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쉬엄쉬엄 한국사 기출지문 고려사 1. 왕건은 금성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2. 현재 경북 구미지역인 일리천에서 후백제의 신검에 군대를 물리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이다. 3. 고려 태조는 지방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4.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5.
광종 때 관리의 등급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공복을 구분하였다. 6. 광종은 송과 외교관계를 맺고 이후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7. 고려 성종 때 중앙관리에게 문산계를,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였다. 8. 고려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으로 목사를 두었으며 강동 6주의 땅을 고려 영토로 편입시켰다. 9.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10. 고려 현종은 현화사를 창건하고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11. 고려 문종 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여 삼경에 포함하였다. 12. 예종 때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13. 묘청 등 서경파는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로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14.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갔다. 15. 고려시대 특수군인 광구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16. 고려에서는 상서성에 소속된 육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17.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이 합자하였다. 18. 대가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9.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이 충모광 때 설치되었으나 부원 세력들의 반발로 충정왕 원년에 폐지되었다. 20. 고려시대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으며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21.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식목도감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22.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성되었다. 23. 고려시대 과거는 시험 과목에 따라 제수록, 명경업, 자법 등으로 구분하였다. 24. 고려시대 왕실 및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관원의 자손은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 25. 고려시대 중앙군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습시켰다. 26. 고려 중앙군인 유기중 간문의는 궁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27. 고려시대에는 장군들로 구성된 장군방, 상장군 대장군들로 구성된 중방이라는 합자기관이 있었다. 28. 고려시대 이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의 친위부대였다. 29. 고려 예종 때인 1107년에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해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30. 정중부 집권기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신분 해방을 외치며 봉기하였다. 31. 고려 명종 때의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한 인물은 서경유수 조이총이다. 32. 경대승 집권기에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33. 최충원은 순천에서 일어난 수선사 결사운동을 지원하였다. 34. 최충원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35. 최충원 집권기에 최광수의 난이 발생하였다. 36. 최우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야별초를 만들었다. 37. 최우 집권기에 의례서인 상정고금의 문이 주자로 28부가 인쇄되었다. 38. 몽골 침입 당시 김윤후와 처인 부공민들이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
39.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 도적 체포 등도 담당하였다. 40. 김윤후는 승려 출신으로 처인보곡, 충주성 등지에서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41.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며 부속기관으로 이문소가 있었다. 42. 충선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기구로 사림원을 두었다. 43. 충선왕은 왕위에서 물러난 뒤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44. 공민왕은 기철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45. 공민왕 때 김용 등이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46. 공민왕 때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47.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하였다. 48. 우왕 재위 기간에 요동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49. 혁명파 사대부는 위화도 회군 이후 군제를 개혁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50. 고려말 왜군은 연안지방뿐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51. 고려말에 군공 등으로 첨설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 52. 고려시대에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다. 53. 고려시대에는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54. 고려시대의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어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55. 고려시대에는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조, 조포, 조포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56. 고려 태조 때 역본전이 설치되어 개국공신들에게 충성도, 공문, 인품 등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57. 경종 때 시정전식관은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자법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58. 시정전식관은 관직의 고아만이 아니라 인품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59. 경정전식과에서는 승인과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다. 60. 원종 때 경기 8년의 땅을 품에 따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다. 61. 고려시대 개경, 서경에는 상설점포인 시전이 있었으며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되었다. 62. 고려시대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이었다. 63.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 유통되었다. 64. 고려시대 향리의 자재는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65. 고려 초기 향리는 토성을 분정받아 그 근거지를 본관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66. 고려시대 향리는 속현의 조세와 곡물의 징수, 무역 징발 등을 담당하였다. 67. 고려시대에는 개경, 서경 및 각 12목의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였다. 68. 고려시대에는 경시설을 설치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69. 고려시대 대비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70. 백정이란 고려시대에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일반 농민을 가리키며 조선시대에는 도살업과 유기제조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인을 의미한다. 71. 고려 문종 때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72.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기록하였다. 73. 고려시대 부모의 유산은 대체로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74. 고려시대에는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 동성 근친혼인 종례혼의 관행이 있었다. 75. 안향은 원 간섭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76. 이재현은 역사서 사략을 저술하였다. 77.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은 국영과 삼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78. 고려 예종 때 관학진흥을 목적으로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국자감에 두었으며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인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하였다. 79. 인종 때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현의 향학을 증설하여 유교 교육을 확산시켰다. 80. 각후는 삼국시대 이래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지었다. 81. 이규보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진화는 고려가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표현한 시를 지었다. 82. 제왕운기는 충렬왕 때 이승유가 기록한 역사서로 7원시 또는 5원시로 되어 있으며 단군 신화와 발해를 기술하였다. 83.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이견이 저술한 사찬사서로 불교적 입장에서 야사체 혹은 기사본말체로 고대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84. 충수강 때 민지가 본조 편향 강목을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85. 균현은 화엄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으며 고려 광종 때 불교 개혁을 주도하였다. 86. 의처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교종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송, 묘, 일본의 불교 서적을 모아 신편 제종교장 총록을 집필하였다. 87. 균현은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융회를 표방하였다. 88. 진울은 깨달은 후에도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도노점수를 중시하였다. 89.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90. 요새가 결사한 백년사는 법화신앙을 내세운 천태종 계통의 신앙단체였다. 91. 공민왕 때 보우는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92. 초조대장경은 부처의 도움으로 거란을 퇴치하려고 만든 목판 인쇄본이다. 93.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 사이에는 경기체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소교가 각각 유행하였다. 94. 고려 말 최무선은 중국인 이원에게 염초 만드는 기술을 배워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다. 95.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96.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이다. 97.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98.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99.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100. 서예 분야에서는 고려 전기에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다. 쉬엄쉬엄 한국사 기출지문. 조선 초기부터 후기. 1. 정도전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입각하여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다. 2.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3.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4. 세종은 관노비의 출산휴가를 늘려주었으며 사형 판결에 삼보법을 적용하였다. 5.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의 학문을 장려하였다. 6. 세종은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하였다. 7. 세종 때 농사직설과 같은 농업서적을 간행하였다. 8. 문종 때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저료를 편찬하였다. 9. 세조는 국조보감과 동국통감의 편찬을 지시하였다. 10. 성종은 훈구 대신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림을 등용하여 주로 삼사와 전랑직에 임명하였다. 11. 성종 때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시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12. 김종직은 길제의 학통을 이었으며 김갱필, 김일손 등의 여러 제자를 배출하였다. 13. 중종 때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14. 명종 때 세견선의 감소로 곤란을 겪던 외인들이 전라도를 침입한 을묘해변이 일어났다. 15. 명종 때 외척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16. 선조 때 사림은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갈라졌다. 17. 동인은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건의한 정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18. 조선 태종은 1414년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국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413년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19.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20.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21. 조선시대 이조의 좌랑과 정랑은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22.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는 기구는 예문관이고 홍문관은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술기관이다. 23. 의금부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이다. 24. 조선시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료는 당상관이라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25. 조선시대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며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26. 조선은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27. 조선 전기의 잡색군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28.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29. 조선시대 경제소는 서울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한 곳으로 각 지방 출신 중앙관리가 책임을 맡았다. 30. 문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인 심연시 외에도 증광시, 알성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있었다. 31. 문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32. 조선시대 속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33. 속과의 1차 시험인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 인원이 배분되었다. 34. 속과 합격자에게는 예조에서 백패를 수여하고 문과 합격자에게는 2조에서 홍패를 수여하였다. 35. 조선시대에는 행수제도를 마련하여 관직과 관계가 일치하도록 하였다. 36. 태조 때 정도전과 남은이 요동정보를 추진하면서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37. 신숙주는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의 사정을 자세하게 수록한 견문록 회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38.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39. 조선 전기에는 유구와 교류하여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등을 전해주었다. 40. 조선은 을묘해변을 계기로 진관 체제에서 재승망약 체제로 변경하였다. 41. 명과 일본군 사이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42. 광해군 때 세삼위두 100석, 세견선 20척으로 정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43. 효종 때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44. 조선 전기, 명에 파견된 사신은 조천사, 조선 후기, 청에 파견된 사신은 연행사로 불렸다. 45. 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마를 거두었으나 다펌 손실법을 적용하여 손실에 비례하여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 46. 과전법은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품관에게 군전으로 5결 혹은 10결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47. 과전 중 일부는 관리가 사망한 후 수신전과 휴량전 등으로 죽은 관리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48. 과전법 체제에서 사전에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49.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다. 50. 직전법 시행 이후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지나치게 농민을 수탈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를 막고자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51.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52. 조선 전기의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53. 조선 전기의 실물 가치가 있는 무명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포화라고 불렀다. 54. 국가는 수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대장인 양안과 인구 대장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55. 조선 전기에 전라도 농민들이 생산품을 들고 읍에 나와 파는 장문이 나타났다. 56. 세종 때 시행된 공법은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여 명의 찬반을 물어 만들어졌다. 57.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관할관청은 선해청이었다. 58.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공인은 왕실과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품하였다. 59.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60. 대동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61.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군, 역졸, 조졸은 법제상 양인에 속해 있었으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천한 역을 담당하였다. 62. 외거하는 산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63. 조선시대 공노비는 유해잡직이라고 불리는 하급 기술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64. 조선 후기에는 노비와 양인을 함께 지방군인 소고군에 편제하였다. 65. 조선 전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66. 15세기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 반포되면서 성문법전의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67. 조선시대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예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68. 사림은 도덕과 의례의 기본서적인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여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69. 향약은 서원과 더불어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70. 영남 지방에서는 이황이 만든 예한 향약을 표본으로 삼은 향약이 유행하였다. 71. 조선시대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 등 사부학당이 설치되었다. 72. 향교의 학생 정원은 9년의 인구 비례로 배정되었다. 73. 향교의 학생은 학업 중에 군역이 면제되었으나 성적 미달로 자격이 박탈될 경우 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74. 조선시대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75. 승정원의 주소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였다. 76. 세조 때부터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서 만든 사서인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77.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에서 사망까지의 역사를 외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78.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79.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원나라 세계 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80.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한 그림이다. 81.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실제 거리 백리를 한 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82. 성종 때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83. 태조 때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조는 조선 최초의 공법전이다. 84.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은 이전, 오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85. 서경덕은 만물의 근원을 기로 설명하는 성리철학을 전개하였다. 86. 이황은 전승록변을 저술하여 양명학을 비판하였다. 87. 이인은 성학지묘를 저술하였고 이황은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88.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89. 이황은 이현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서를 수립하였으며 유성룡, 김성일 등 영남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90. 이인은 도학의 입문서인 경몽요교를 저술하였으며 수미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91. 이인은 사림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가 기자에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담은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92. 수양대구는 석보상절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하였다. 93. 조선 초기에는 소격서라는 관청을 두고 1월 성신에 대한 제사로서 초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94. 세종 때 경복궁에 간이대를 축조하고 간이를 설치하여 천문을 관측하였다. 95.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96. 세종 때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97. 조선 전기 강희안이 저술한 양화소록은 화초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다. 98. 세종 때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인 위방유취가 편찬되었다. 99.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100.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것이다. 101. 성종 때 역대 시와 산문의 정수를 모아 서거정의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102.
정도전은 유교 사상인 인, 의, 예, 지 덕목을 담아 도성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103. 한양은 통치의 중심 공간인 경복궁을 백악산 아래 남향으로 짓고 그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였다. 104. 조선 후기의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 문학활동을 벌였다. 105. 조선 초기에는 소박한 무늬와 자유로운 양식의 분청사기가 유행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106. 세종 때 박연은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강모를 제작하였다. 107. 비변사는 원래 삼포해란 때 임시국무 협의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108.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109. 비변사는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되었다. 110.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었으며 급료를 받는 군인이었다. 111. 조선 후기 오군영은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금이영의 순서로 완성되었다. 112. 소고구는 신분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편성되었다. 113.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을 허용하였다. 114.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집권 세력이 된 붕당은 서인이다. 115. 인조반정 직후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자 왕실은 공주로 피난하였다. 116. 기해의 송 당시 송시열은 체의부정을 내세워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7. 가빈 예송 당시 서인은 자의 대비 조씨가 9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8. 서인은 신권 강화를 중시하였고 남인은 왕권 강화를 중시하였다. 119. 경신한국 이후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120. 갑술왕국 때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121. 선조 때 기추곡사로 인하여 다수의 동인들이 처형되었다. 122. 숙종 15년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기사왕국이라 칭한다. 123. 영조는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124. 숙종 때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125. 숙종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26. 숙종 30년 1704년에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창덕궁 안에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127.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리하였다. 128. 영조는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홍수에 대비하였다. 129. 영조는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고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130. 정조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131. 정조 때 대전통편 편찬과 같은 법전 제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32. 영조 때 동구교지도가 편찬되었다. 133. 정조는 화성에 대유둔전이라는 구경농장과 만석거, 만년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134. 세도정치기의 서북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반란이 발생하였다. 135. 모내기법은 규칙적으로 모를 옮겨 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유리하였다. 136.
조선 후기의 벼농사에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이 늘어났다. 137. 조선 후기에는 박지원의 관홍소초와 서호수의 해동농서 등을 비롯하여 많은 농서가 편찬되었다. 138. 조선 후기에는 밭농사에서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139. 조선 후기의 농사의 풍흉과 관계없이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도조법이 등장하였다. 140.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일반화되었으며 소작료의 징수 방법은 종래 타조법에서 점차 도조법으로 바뀌어갔다. 141.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였다. 142. 조선 후기에는 공장 안에서 벗어난 납포장이 장인세를 납부하면서 상품 생산을 확대하였다. 143. 조선 후기의 상인자본이 장인에게 돈을 대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144.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145. 조선 후기의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컸다. 146. 조선 후기 사행에서 역관들은 팔포무역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47. 조선 후기의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였다. 148. 정조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149. 공명첩은 조선시대의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 150. 공명첩은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151. 서얼은 수차례에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였다. 152. 노비는 영조 때 노비종목법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53. 노비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조선 고종 31년인 1894년이다. 154. 조선 후기에는 촌락 단위의 동약이 실시되고 동족 마을이 만들어졌다. 155. 조선 후기에 향해가 수령의 붓의 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156. 1614년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하였다. 157.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상의 유교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현과 함께 처형되었다. 158. 기해박해 때 정하상은 상제상서를 통해 천주교 포교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159. 동학의 교리는 유교, 불교, 도교, 세 종교의 내용을 취하고 천주교의 교리도 일부 받아들였으며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도 결합하였다. 160. 동학은 삼남 일대의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교세가 날로 확장되고 포, 접 등의 교단 조직도 만들어졌다. 161. 평안도는 과거 급제율에 비해 벼슬을 얻는 취직률이 8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그나마 홍문관 등 청려직 벼슬은 거의 받기 어려웠다. 162.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해는 신흥 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가 대거 가담하였다. 163. 도결은 군역, 환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164.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165. 삼정이정청은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66. 18세기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167. 한원진 등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168. 소론 계열 학자들은 양명학이나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였다. 169. 18세기 초 정제두는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감화학파를 형성하였다. 170. 양명학은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71. 허균은 유제론에서 인재등용을 위해 신분과 적세의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2.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173.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174.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형벌제도의 개혁을,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75. 정약용은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하였으며 폭력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176.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치의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177.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178. 박지원은 정조가 일으킨 문체반정의 주요 대상 인물이었다. 179. 박지원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0.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181. 박제가는 북학예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상공업 육성 등을 역설하였다. 182. 서유고는 종래의 조선 농업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으며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183. 허목은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184.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85. 한치유는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 역사를 편찬하였다. 186.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시켰다. 187. 이종휘와 유득공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188.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사용법을 가르쳤다. 189. 홍대용은 동서양의 수학을 정리하여 주의수용을 저술하였다. 190. 김정호는 순조 때 청구도를 제작하고 철종 때 대동여지도를 편찬하였다. 191. 김성문은 역학도예를 저술하여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192. 조선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시언력이 도입되었다. 193. 최한계는 우주현상과 지리, 문화현상을 상술한 지구전요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노총서를 저술하였다. 194. 조선왕실의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95. 유희는 언문지를 지어 우리말의 의문을 연구하였다. 196.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남종문인화를 우리의 자연에 맞추어 토착화하는 화풍이 등장하였다. 197. 조선 후기 중인층과 서월의 기록물로 연조귀감, 규사, 이항견 문록 등이 있다. 198.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에 관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199. 조선 후기에는 서양식 화법이 도입되어 원근법을 사용하거나 인물의 측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등장하였다. 200.
조선 후기에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진경산 수화가 유행하였다. 쉬엄쉬엄 한국사 기출지문.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 1.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하였으며 대전해통,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 2.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3.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다. 4.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궤는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5.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6. 조일수호조규에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7.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8. 조일 무역규칙에는 일본국 소속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9. 신미양요는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10. 조미 수호통상조약은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11. 조선은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주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2. 황준헌은 조선 책략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의 방책을 제시하였다. 13.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는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14.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15. 이모군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었다. 16. 제물포 조약에는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개 대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은 조선에 부담시켰다. 17. 이모군란 이후 청에 의해 파견된 멜렌도르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공군이었다. 18. 갑신정변은 청프 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19.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20. 갑신정변 이후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주장하였다. 21. 1880년에 개화정책 추진을 위해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22. 동학농민운동 당시 패정개혁안의 실현을 위해 전라도 53개군의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23.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직후 전라도를 중심으로 집강소를 설치하여 패정개혁을 추진하였다. 24. 전라도 지역의 동학조직인 남접은 전봉준이 이끌었고 충청도 지역의 교단조직인 북접은 손병희가 이끌었다. 25. 전주화약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일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26. 동학농민군은 대도소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의 독자적인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27. 청일전쟁 발발 이후 손병희의 북접 농민군과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이 충청도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28.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가보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29. 제1차 가보개혁 때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구성되었고 공사노비법 혁파, 조언금지 등의 개혁안을 처리하였으며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반공령 선포를 금지하였다. 30. 제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 관련 사무를 담당하였다.
31. 제2차 가보개혁 때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으며 교육입국 조칙이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등이 제정되었다. 32. 제2차 가보개혁 때 정치부문에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8개 아문을 7부로 바꾸었다. 33. 가보개혁 때 음본이 제도와 조세의 급납화를 실시하였다. 34. 을미개혁 당시에 권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35.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36. 아관 파천 직후 일본과 러시아는 베베르 고무라 각서를 체결하였다. 37.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38. 독립협회는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39.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은 경운궁으로 옮겨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40. 대한제국은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철도 부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41. 지계하무는 1901년 대한제국 정부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지계를 발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관청이다. 42. 대한제국은 재정 확보를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행하였다. 43. 대한제국은 상공업의 진흥 정책을 시행하고 민간회사 설립도 지원하였다. 44. 대한제국은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45. 대한제국 시기에 청과 근대적 성격의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46. 팔도 총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이다. 47. 1909년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48. 한일 의정서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되었다. 49. 일본은 영일 동맹, 테프트 가스라 각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각각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았다. 50.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일본은 네가타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파견하였다. 51. 을사늑약은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인되었다. 52. 최익현은 을사늑약 직후 위병을 일으켰다가 대마도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 53. 한일 신협약 체결 이후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이른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 54. 한일 신협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55. 을미의병은 유인석, 이소흥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고 농민들이 가담하였다. 56.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조칙을 계기로 대부분 해산하였다. 57.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58. 정미의병 때 이인영은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해달라는 통문을 보냈다. 59. 대한자 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60.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결성되었다. 61. 신민회는 비밀 결사단체로 안창호, 양기탁, 신치호 등이 조직하였으나 일제가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62. 신민회는 평양과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출판 사업을 전개하였다. 63.
1883년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의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64. 1898년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와 더불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65.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는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부서를 완료하였다. 66. 일본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철도 부지와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대규모의 토지를 강탈하였다. 67.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일본 제1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68. 일본은 양기탁에게 국채보상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국채보상 운동을 탄압하였다. 69. 1898년 창간된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되어 주로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많이 구독하였다. 70.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을 실어 을사늑약을 비판하였다. 71.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72. 동문학은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73.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근대학교이다. 74. 가보개혁 시기에 신교육을 전담할 정부 부처로 학모하문을 설치하였다. 75.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76. 6.1주는 제1차 가보개혁 당시 군국기무처의 회의원으로 참여하였고 후에 국어 문법서인 조선문전을 저술하였다. 77. 동학은 1905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편되었다. 78. 신채호는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을 저술하였다. 79. 한일강제병합 이후 헌병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80. 1910년대 헌병경찰은 경찰을 지휘하며 일반 경찰 업무까지 관여하였다. 81. 1910년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82.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83.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 운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84. 토지조사 사업은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85. 조선 총독부는 문화통치 시기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운동을 탄압하였다. 86. 문화통치 시기에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관 총독만 부임하였다. 87.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의 학제와 달리 4년으로 하였다. 88. 일제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학교명을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89. 산미 증식계획으로 인해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하여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90. 산미 증식계획 실시 이후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91. 만주사변 이후 조선 총독부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였다. 92.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서사를 만들어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93.
일제는 중일전쟁 직후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94.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빼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95.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96.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97. 1940년대 일제는 전체 농민까지 식량 공출을 강제한 식량관리령을 제정하였다. 98. 1915년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99. 임병찬이 결성한 독립의군부는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에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100. 1914년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01. 이상설은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추대되었다. 102. 이회영 등은 신흥강 습소를 만들어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103. 이동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 정부에 참여하였으며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다. 104.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105. 김이독립 선언문의 본문은 최남선이 작성하고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다. 106.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107.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108.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국내 민족운동 세력과 연락망을 구축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109.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110.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운동을 위해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11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료 편찬소를 두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11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개편되었다. 11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3차 개헌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114. 의열단은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고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115. 의열단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후 탈출하여 이듬해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116. 의열단은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117. 김구는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118. 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한 중광단은 훗날 북무군정서에 합류하였다. 119. 봉오동 전투 직후 일제는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를 핑계로 일본군을 두만강 이북으로 출병시켰다. 120. 간도참변 이후 일산에서 서일 등은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121.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122. 1925년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123.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하였다. 124.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125.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한국 대일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126. 조선민족혁명당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127.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해용대를 창설하였다. 128. 윤봉길 위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로 이전하였다. 129.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는데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130. 1942년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11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료 편찬소를 두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11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개편되었다. 11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3차 개헌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114. 의열단은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고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115. 의열단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후 탈출하여 이듬해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116. 의열단은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117. 김구는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118. 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한 중광단은 훗날 북로군정서에 합류하였다. 119. 봉오동 전투 직후 일제는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를 핑계로 일본군을 두만강 이북으로 출병시켰다. 120. 간도참변 이후 일산에서 서일 등은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121.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122. 1925년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123.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하였다. 124.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125.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한국 대일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126. 조선민족혁명당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127.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해용대를 창설하였다. 128. 윤봉길 위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로 이전하였다. 129.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는데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130. 1942년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131. 대일 선전성명서 발표 이후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다. 132. 1940년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133. 1943년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일부 병력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134. 1944년 여운형 등은 조선에서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135. 1923년 백정들의 사회운동 단체로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창립되었다. 136. 김알란 등 여성들이 조직한 근우회가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활동하였다. 137. 60만세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준비하였다. 138. 60만세운동 이후 정우회선언이 발표되었다. 139. 광주학생항일운동은 단순한 동맹 휴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가두시위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식민지 교육제도의 철폐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을 주장하였다. 140.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물산장려운동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141. 1923년에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142. 1929년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이 일어났다. 143. 1927년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어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144.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145. 신간회 결성은 중국 1차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았다. 146.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열기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147. 신간회는 동양척 식주식회사의 폐지와 최저임금제,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등을 요구하였다. 148.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론을 주장하였다. 149.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150.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151.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해석하였다. 152. 박은식은 혼과 백 중에서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 통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였다. 153.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154. 정인보는 5000년간 조선의 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155. 안재홍은 친민족주의를 제창하여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156. 손진태는 조선 민족사 개론을 저술하여 계급 간의 협조를 통한 민족단합을 강조하였다. 157. 1930년대 문일평, 안재홍 등은 조선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158. 제2차 교육령 시행 시기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159. 한용우는 조선불교의 신론을 저술하여 조선불교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160.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161. 일제의 패망 직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앤도와 행정권 이양 문제를 교섭하였다. 162.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63.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164.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165. 안재홍은 국민당을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166.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은 이른바 8월 태제를 발표하고 토지혁명을 제창하였다. 167.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의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 168.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반탁운동에 나섰다. 169.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와 정당만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모든 단체와 정당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170. 좌우합작 7원 측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다. 171. 좌우합작 7원 측에는 입법기구의 권능과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실행하도록 명시하였다. 172.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에 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였다. 173.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구와 김규식 등은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174.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의 여파로 50 총선거의 차질이 빚어졌다. 175. 재헌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그 의원의 임기를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다. 176.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방해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감시하였다. 177.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선거 감독을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178.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반민족 행위자의 재판을 맡도록 하였다. 179.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도록 하였다. 180.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181. 6.25 전쟁 중 소련이 정전회담을 제안하였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다. 182.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같은 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183. 6.25 전쟁 중에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84.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185. 이승만 정부는 1958년 간첩 혐의로 조봉암 및 진보당 관계자를 체포하고 다음 해에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186.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187. 제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88. 장면정부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189.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190.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191. 1965년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학생과 시민은 6.3 시위로 불리는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3. 1969년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4.
제3공화국 시기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95.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196.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197. 유신헌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8. 유신헌법 시행 시기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199. 1979년 8월에 YH 무역사건이 일어나고 그해 10월에 12.6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 12.12 사태 이후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201. 전두환 정부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였다. 202. 4.13 호원 조치 이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60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203.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204. 김영삼 정부 시기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205. 광복 이후 이군정은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귀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06. 미군정 시기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207. 1960년대 국가기관산업인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었다. 208.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209. 1966년 박정희 정부 때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 조치를 약속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210.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였다. 211. 1980년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조 호황을 맞이하였다. 212. 1970년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13.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서울 평양 간 상설 전화 설치에 합의하였다. 214.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하였다. 215.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216.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17.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218.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219.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220.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